국내외적으로 자동차 시장, 특히 SUV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기아가 방산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기아처럼 완성 상용차 업체가 군용차도 제작 납품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편입니다. 영국군도 오랫동안 랜드로버로부터 랜드로버 디펜더를 납품받았고, 독일의 전술 차량인 지바겐도 이제 벤츠의 작품이죠. 일본에서는 토요타가 험비급 전술 차량인 고기동차를 생산 납품하고 있고, 또 미츠비시도 지프형 차량을 납품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아가 험비와 비슷한 느낌의 신형 전술 기동 차량인 KLTV를 생산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개척 중인데요.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KLTV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딱딱딱 눌러주시면 구독자 100만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예. KLTV는 현재 우리 군이 도입 중이면서 동시에 수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그런 차량입니다. 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초기 계획했던 물량은 이제 내후년쯤이면 전량이 조달될 전망입니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모델은 미군의 험비죠. 외형이 비슷하다 보니까 한국형 험비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죠. 하지만 설계, 디자인의 컨셉을 참고했을 뿐이지 험비를 그대로 베낀 건 아닙니다. 애초에 험비의 디자인 컨셉은 많은 나라들이 참조하는 일종의 국제 표준처럼 통용되기 때문에 한국형 험비라는 표현만 가지고 이제 KLTV를 정의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KLTV는 그냥 KLTV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군의 소형 전술 차량은 2차 대전 당시에 윌리스 지프를 기반으로 개량을 거듭했던 K111과 흔히 군토나로 불리던 그 후속 모델인 K131 이렇게 두 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K111은 기술적 개념적으로 도입이 됐던 이 70년대 기준으로조차 이미 구식 중에 구식이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90년대에 나온 K131 역시 구형 지프의 컨셉을 답습해서 만들다 보니까 현대전에서 필요한 험지 주행 능력과 적재 능력이 모두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군용 차량은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는데 K111과 K131 두 차량만 모두 가솔린을 사용하니까 이 연료 보급의 비효율성도 나름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계가 분명하다 보니 1990년대에 신형 전술 차량 개발 계획은 세워졌으나 이마저도 IMF의 여파로 한동안 보류가 됐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재추진됐고 2012년 기아 자동차가 개발 당사자로 선정이 돼서 2016년부터 육군에 이제 KLTV를 공식 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소형 전술 차량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K130이라고 비교했을 때 훨씬 큽니다. 이게 다찌로 불리는 기존 K311, 즉 1.25톤 트럭에 거의 같을 정도의 크기로 커졌어요. 사실 전술 차량이라는 표현보다 트럭이라고 불러도 사실 과언이 아닐 그런 크기죠. 무게는 훨씬 더 나가고요. 그런 반면에 기존 차량들과 비교해 주행 성능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엔진이 강력한 225마력 디젤로 바뀌면서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험지에서도 뛰어난 기동성과 견고한 안정성을 발휘하고요. 다양한 역할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설계도 KLTV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단축 모델과 장축 모델로 나뉘는데, 이 단축 모델은 길이가 비교적 짧은 K151 계열입니다. 4인승 지휘차, 8인승 지휘차, 기갑수색차, 현궁 탑재차 같은 지휘 및 전술, 수색 등의 임무에 특화된 그런 차량들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 K351로 대표되는 장축 모델은 차체가 훨씬 길기 때문에 정비지원차, 통신차, 화생방 정찰차 같은 지원 차량 임무를 담당하고요. 심지어 105mm 곡사포를 탑재한 경량 자주포나 경량 자주박격포처럼 전투 지원용으로도 활용됩니다. 군용 차량이지만 상용 기술과 부품이 다량 적용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이게 흥미로운 대목이긴 한데, 이게 일단 기아차의 SUV인 모하비의 기술을 어느 정도는 기반으로 플랫폼 앞뒤로 길이를 늘리고 높이를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대세적인 재설계가 가해졌는데, 전체적인 부피 자체도 상당히 커졌지만 또 오프로드에 특화된 새로운 설계도 추가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엔진은 기존 상용 차량에서 대폭 개량된 그런 버전의 엔진을 적용했고, 재밌는 게 민수용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을 달려고 달았다기보다는 후방 카메라 기능을 적용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딸려온 이런 덤에 가까워요.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 그거를 뭘
모니터 화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견적을 때려보니까 이 카메라를 보는 디스플레이를 따로 개발하느니 기존에 쓰던 내비게이션 기능이 포함된 흔히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그 패널을 끼워서 박는 게 훨씬 싸고 합리적이고 심지어 고장도 덜 나기 때문에 일종의 딸려온 덤 옵션인 셈이죠. 이처럼 이제 상용 차량과 비교해도 영 동떨어지는 컨셉은 아니다 보니까 국내에서만 쓸 게 아니라 민수용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민수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발비를 다시 들여서 판매 기준에 맞게 새로 개조하고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수용으로 쓰기에는 폭도 넓고 크고 가격도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민수용으로 출시하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되면은 민수용이 나오기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KLTV 군 수출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험비보다 싸고 빠르고 심지어 기계적 신뢰성도 높지 않겠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나이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칠레, 폴란드 등에서 이미 수출이 됐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성비 자체도 좋은 메리트고 2010년대에 개발됐다 보니까 이제 험비는 사실 옛날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또 유리한 점도 있고 그리고 험비와 달리 처음부터 방탄형까지 고려 설계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슬슬 눈을 돌리는 이런 추세입니다. 올해 초 대형 화재가 칠레를 휩쓸었을 때에도 K151, 이 수출용 영문 명칭으로 KLTV 181과 K152, 그 수출 명칭 KLTV 182 두 종이 화재 지역에 투입돼서 구호작전을 펼치기도 했거든요. 긴급하고 위급한 곳에 투입이 됐다는 건 그만큼 칠레에서도 우리 KLTV를 신뢰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KLTV는 다방면으로 활약하며 세 개의 눈도장을 찍고 있는데요. 내수용과 수출 버전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수출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세부적인 옵션의 차이가 생기는 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 경쟁을 펼치는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도 종종 이루어지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모델들을 KLTV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군의 시정 전술 차량인 JLTV와도 비교되곤 하는데요. 이 JLTV는 무게가 KLTV 5.7톤보다도 훨씬 무거운 최대 9.5톤까지도 나간 이런 정도입니다. 무장을 장착하면 최대 11톤까지도 육박한다고 하니 KLTV는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앞서 KLTV는 그냥 KLTV다 라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뢰방호 장갑 차량인 M랩 차량들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M랩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등에서 험비가 급속 폭발물, 즉 IED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으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차량이잖아요. 때문에 M랩은 지뢰와 IED 방호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KLTV는 애초에 지뢰방호 차량으로 개발된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목적 전술 차량으로 개발된 만큼 M랩과는 설계 목표나 운용 개념이 다르고 방호 수준보다는 이제 기동성과 다용도성을 중시합니다. 이 결정적으로 M랩보다 더 작고 가볍죠. 또한 M랩 차량 중에 상당수는 아프간 전쟁에서 IED로 인한 사상자를 크게 줄이며 구세주로 불렸지만 그 해당 차량 중에 다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운용 부적합 환경을 받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처럼 운용 환경에 따른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 KLTV는 이제 다목적 전술 차량 그 안에서는 나름 강자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 나라의 어떤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기아의 기술력이 담긴 KLTV가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면서 K방산의 위상을 더 높여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